선생님들은 묻곤 해요. 당신의 가장 눈부셨던 시절이 언제냐고. 그럼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내 고향 태백. 그 시리도록 하얀 눈이 산맥을 집어삼키던 열여걸의 겨울이었다고. 그때 태백은 세상의 끝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문이 안 열려요. 밤새 내린 눈이 문턱까지 차올라서 아버지가 삽으로 길을 내주셔야 겨우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그 정막을 아세요? 온 세상의 소리라곤 뿌드득 뿌드득 내 발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 고요한 말이에요. 나는 그 눈길을 걸으면서 매일 영단어를 외웠어요. 손이 곱아서 단어장이 바스라질 것 같아도 입술이 파래져서 발음이 꼬여도 멈추지 않았죠. 왜냐고요? 이 눈이 다 녹고 봄이 오면 나는 이 산을 넘어가야 했으니까. 선생님들은 나를 태백의 수재라고 불렀죠. 전교 1등. 그 숫자가 나에겐 서울로 가는 기차표였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군요. 서울의 큰 무역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러 내려왔다고. 교무실에 들어서니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신사분이 계셨어요. 내 성적표를 보더니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순자양, 서울은 여기보다 훨씬 무서울 텐데 겁 안 나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 저는 매일 아침 눈 속에 갇히면서도 내일의 해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의 바람이 아무리 차갑다 한들 제 꿈보다 차갑겠습니까? 저를 데려가 주시면 사장님이 태백에서 보석 하나를 건져왔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내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몰라요. 서울로 가기로 한 날 엄마는 시장에서 정장 하나를 사주셨어요. 순자야, 서울 사람들은 다 멀끔하게 입고 다닌단다. 기죽지 마라. 그 빳빳하고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서울역에 내렸을 때 나는 내가 정말 세상의 주인공이 된 줄 알았어요. 회사 생활은 혹독했지만 동시에 마법 같았죠. 아침마다 강남 거리를 걸을 때 내 구둣소리가 얼마나 경쾌했는지. 역시 순자 씨는 내가 인정해. 부장님의 그 칭찬 한마디면 밤샘 작업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퇴근길에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 먹으며 우리가 회사의 중심이 될 거라고 떠들던 그 시간들. 그때의 나는 내 인생에 춘장 냄새나 불길 따위는 절대 끼어들 틈이 없을 줄 알았답니다. 그저 아가씨 순자로 가장 찬란한 서울의 꽃으로 영원히 피어있을 줄 알았죠. 인생이라는 게 참 얄급죠. 그렇게 화려한 서울 불빛 아래서 살다가 사랑이라는 녀석의 발목을 잡혀 연고도 없는 대구로 내려왔어요. 남편은 성실했어요. 하지만 성실함만으로 세상 모든 파도를 막을 순 없더라고요. 무역 서류를 만지던 내 손에는 이제 주방칼이 들렸고 향수 냄새 대신 춘장 냄새가 옷에 배이기 시작했어요. 대구 시장 골목, 진미반점.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지만 동시에 나에겐 거대한 감옥 같기도 했어요. 가게 뒤편에 딸린 그 작은 방.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서 아무리 닦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검은 꽃이 피어나고 밤엔 천장에서 쥐들이 경주를 하듯 달렸어요. 나는 매일 밤 잠든 아이들을 보며 빌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 꿈속에는 쥐소리 대신 새소리가 들리게 해달라고. 무럭무럭 자라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게 해달라고.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딸아이가 학교 친구들을 서너 명이나 데리고 가게로 들이닥쳤어요. 나는 그때 주방에서 밀가루 범벅이 된 앞치마를 메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런 꼴로 있다는 걸 아이가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싶었지만 애써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아이들을 반갑게 맞았죠. 작은 딸아이, 어린 시절. 얘들아, 들어와 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짱 신기하지? 저기 벽에 무늬 봐봐. 이건 엄마가 그린 그림 같지 않아? 그리고 저 창문으로 가면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은 비밀 동굴 같아서 탐험하는 재미가 있다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움찔하고 떨렸어요. 나는 전교 1등 박순자가 강남 무역회사 중심이었던 박순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내심 부끄러웠는데 내 어린 딸은 그 곰팡이 핀 방을 비밀 동굴이라고 부르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딸아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있는 여기가 나의 궁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주방 구석에서 춘장을 볶다 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춘장 냄새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이 냄새로 너희를 키우고 이 곰팡이 핀 방에서 너희의 꿈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당당한 박순자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그 좁은 방이 정말 아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인생은 가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장난을 쳐요. 8년 전 그날 밤이었죠. 남편이 다리 수술을 해서 병원에 누워 있었고 나는 오랜만에 가게를 일찍 닫고 그 작은 방에 누워 있게 되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그 조용한 방에서 혼자 잠을 청하는 게 영 낯설어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명이 들려더군요. 불이야! 순자씨! 빨리 나와요! 불 났어! 눈을 떴을 때는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주방 쪽에서 시작된 불길이 이미 천장을 뱀처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애들 상장 어떡해? 애들 어릴 때 입던 베넷 저고리 저기 있는데. 사람들에게 끌려 맨발로 밖으로 내das을 때 내가 본 건 우리 삶 그 자체였던 건물이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는 모습이었어요. 다 타버리면 어떡해? 여보, 애들아! 단 1시간이었어요. 20년의 땀방울이 시커먼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데 걸린 시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 벤치에 앉아 있었죠. 작은 딸아이가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딸은 나를 보고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작은 딸아이. 엄마, 엄마 맞아? 세상에, 얼굴이 왜 이래? 머리카락은 왜 다 탔어? 딸은 엉엉 울며 나를 안았어요. 내 몸에서는 코를 찌르면 매캐한 탄 냄새가 났을 거예요. 담배 냄새도 싫어하는 아이가 제 옷에 탄 냄새가 배는 것도 모른 채 나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엄마 냄새가 왜 이래? 향기로웠던 엄마 냄새가 왜 이렇게 됐어? 엄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제발 말 좀 해봐. 괜찮아. 엄마 괜찮다. 순자야, 우리 식구 안 죽었으면 된 거야. 몸뚱이 하나 안 상하고 이렇게 만났으면 된 거야.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안 죽었으면 됐다. 그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내 마음도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니까, 나는 박순자니까 아이들 앞에서 울 순 없었어요. 그날 우리에게서 나던 그 탄 냄새, 나는 그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상실의 냄새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지독한 생존의 냄새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구미로 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남편은 경비로, 나는 다시 남의 집 주방 이모로 들어갔죠. 가끔 주방에서 무거운 솥을 닦다가 내 뒤틀린 손가락을 봐요. 태백에서 단어장을 넘기던 그 고운 손가락은 이제 어디에도 없죠. 사람들은 내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요. 츠츠츠, 저 아줌마도 젊었을 땐 예뻤을 텐데 고생을 얼마나 한 거야.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어요. 당신들이 내 인생의 깊이를 알기나 하냐고. 나는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고 곰팡이 핀 방에서 공주들을 키워낸 사람이라고. 큰딸이, 엄마, 나 오늘 면접 보고 왔어. 아직 좀 떨리긴 한데 엄마가 해준 김치볶음밥 먹으니까 힘이 나네. 나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큰딸이 누구 딸인데. 네 안에 엄마의 그 지독한 근성이 흐르고 있어.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엄마 밥 한 그릇 먹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작은 딸아이. 엄마, 나 이번 오디션 대본 보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 이 주인공이 엄마처럼 강인했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 미래가 안 보여서 가끔 무서워. 순자야, 엄마 봐라. 태백 산골짜기에서 전교 1등 하던 계집애가 서울 무역회사 갔다가 대구에서 짜장면 볶다가 지금은 구미에서 설거지하고 있단다. 근데 엄마가 불행해 보이냐? 아니야.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네가 옆에 있고 우리가 오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고? 원래 인생은 안개 속을 걷는 거야. 한 발자국만 내디뎌봐.
그럼 그 다음 길이 보일 거야. 안 되면 어때? 엄마가 짜장면 한 그릇 더 팔아서 네 등 밀어줄게. 내 인생은 재로 뒤덮였고 춘장 냄새로 절여졌지만 나는 이제 알아요.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나는 오늘도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내 딸들의 내일을 믿습니다.